나는 서울에서 자라왔고 이제는 중년이 된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중학생 시절 겪은 그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밤중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 노력하게 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다. 그 해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나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곤 했다. 늘 하던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나도 마침내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가기 위해선 작은 오솔길을 지나야 했다. 그 오솔길은 인적이 드물고 번개도 약해 어두웠지만 나는 오래 다니던 길이라 어둠이 겁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은 좀 달랐다. 유난히 쌀쌀한 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걸으며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자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르는 소리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여 멈췄지만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재훈아. 몽롱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리 목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는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배를 눌렀다. 다행히 부모님이 빨리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힘들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깝게 바로 내 귀 옆에서 재훈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부모님께 달려가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은 꿈이라며 달래셨지만 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불안했다. 밤이면 오소리길을 지날 때마다 목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더 이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안심하려던 참이었다. 그날은 친구들과 PC방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저녁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 보니 언제나처럼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었는데 늘 그랬듯 오솔길을 거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번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길을 걷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돌아봤더니 실제로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긴 생머리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눈이 돌아간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발이 움직이지 않게 금방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여자는 점점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가 내 면전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불빛이 비쳤다. 불빛이 여자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바로 사라졌다. 어두운 길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달려가 자동차가 오는 방향으로 뛰어갔고 다행히도 그 차는 동네 이웃 아저씨의 차였다. 아저씨는 내가 왜 그리 놀라 도망치는지 애아해하면서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다.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역시 그냥 악몽이나 상상일 거라며 넘어갔다. 그 다음날 나는 그 길로 학교를 가는데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걸어가던 중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다. 할머니는 내게 그 길로는 가지 말라며 경고하셨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자기가 아는 음침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로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그 오솔길 근처에서 한 여자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자살을 택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 여자의 혼령이 그 길을 맴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길로는 다신 가지 않을 결심을 하고 다른 길로 다니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혼자서 어두운 길을 지나거나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여자의 슬픈 눈동자와 낮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적어도 그녀의 사연을 알고 나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어두운 그림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떠도는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활발한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외지인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외부인들에게 숨겨진 무서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나는 잠시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마을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공기가 맑을 것 같아 당장 짐을 꾸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보내고 버스를 갈아타서도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그 마을은 인터넷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활짝 핀 들꽃과 푸른 들판, 정겨운 풍경이 마치 동화 속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몸을 숨기기 일쑤였고 인사를 건네도 대답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답게 조용한 밤이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창문을 닫고 문을 단단히 잠그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어도 이미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주인이 준 술을 마시고 조금 취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을 엿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고 그 순간 내 눈에 뜬 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나를 보자마자 사라졌지만 그 낯선 시선은 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유일한 카페에 들러 아침을 먹으며 주민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를 믿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이야기한 호로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을 것 같아 마을 주변을 혼자서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오래된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사당 안을 들여다보니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서와 작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문득 고서를 펼쳐보니 마을이 오래된 전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때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마을의 젊은 처자가 홀로 산속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산을 뒤졌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원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믿게 되었다. 그 원기는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외지인을 붙잡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읽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젯밤 내가 본 검은 그림자가 바로 그 원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경계한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급히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대신 마을을 떠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밤이 제법 깊어 버스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도로가로 걷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스치는 향기와 함께 나는 뒤를 돌아봤고 그 원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공허한 눈으로 나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다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간신히 길을 찾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아무데나 누웠고 해가 뜬 후참 차가 올 때까지 정신을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첫 버스가 다가와 나는 마을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을의 기억은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가끔씩 그 마을을 생각하며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정말 원기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이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을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그 공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마을에 대한 비밀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항상 그렇듯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한국 인터넷에서는 평소에 공포 이야기를 즐기지 않는 나조차도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끔찍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그날도 무심코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공포 게시판을 구경하고 있었다. 비오는 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그날, 나는 실제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에 눈길이 갔다. 게시판에서 추천 수가 만을 넘는 글이었기에 자연스레 클릭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갔다. 이야기의 시작은 약 10년 전, 그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였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던 일이었다. 그곳은 현대적인 시설이 없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미신과 전설들이 많았지만 대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그저 웃어넘겼다. 여행 둘째 날 밤 친구들은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술에 취한 한 친구가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던 산신당으로 가보자고 제안했다. 산신당은 숲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묘지처럼 생긴 사당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장소였다. 그곳에 들어가면 영혼이 방황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호기심과 대담함으로 산신당을 향해 나섰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 결국 산신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사당은 오래된 돌로 지어져 있었고 다 허물어져 가는 느낌이었다. 친구들은 곧장 판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다. 벽면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영적 기운을 담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친구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길 기대하며 저마다 손전등을 켜고 사당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한 친구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 그러나 점차 커져가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기분이 너무 나빠.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며 서둘러 사당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길에 그 숨소리는 계속해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 뒤에서 함께 걷는 것처럼. 마을로 돌아오자 친구들은 모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누군가가 자꾸만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모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잠에서 깨어나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한 친구가 사라졌다. 모두가 찾아 헤매었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또한 그 친구를 찾을 수 없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이후 친구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실종된 친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를 찾아내지 못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밤 실종된 친구의 부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그것은 실종된 친구의 목소리였다. 도와줘. 나 아직 여기 있어. 전화는 곧 끊겼고 그 뒤로는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부모님과 친구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글쓴이는 요즘도 그 친구의 모습을 꿈에서 본다고 했다. 친구는 항상 산신당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글을 읽고 나서 나는 마치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소름이 돋았다. 그 이후로 비오는 밤이면 산신당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다. 한국 인터넷에는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지만 이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도 길고 끔찍했다. 흥미로움에서 공포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려해보았다. 혹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